신도현 씨, 도망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추심업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강대교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10도 12월의 바람이 제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20년을 쏟아부은 회사는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52세 신도현. 그게 제 이름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중소제조업체 대표였습니다. 직원 8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연 매출 200억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연쇄 부도였습니다. 제가 보증을 섰던 대출이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12억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 망하는 거 못 봐요. 딸아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 나 학교 못 가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제 손에 남은 건 핸드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추심 전화로 불타올랐습니다. 하루에 50통이 넘었습니다. 고상도라는 추심업자가 집요했습니다. 신 대표님, 숨으면 가족들한테 갑니다. 아시죠? 그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갑게 제 심장을 얼렸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고시원으로 숨었습니다. 사흘 만에 찾아왔습니다. PC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이틀 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신도현 씨,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한강으로 가자.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당산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은 캄캄했습니다. 제 인생처럼요. 그런데 구로 디지털 단 지역에서 몸이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52세 남자가 지하철역 바닥을 기었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구로시장 쪽이었습니다. 골목이 좁았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불을 껐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겨운 설렁탕국밥.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갈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 문 닫았.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제 꼴을 봤기 때문이겠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옷은 며칠째 같은 거였고 눈엔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그 여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50대 남자가 국밥집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서 제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국밥을 다 비우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입니까? 제 주머니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닙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손님, 그 여자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밤 갈 데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침묵을 읽었습니다. 따라오세요. 가게 뒤편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창고처럼 좁았지만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얘기합시다. 저는 내일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강대교 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뜻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죽으러 나온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15년 뒤 제가 3천억대 재산을 가진 회장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이 국밥집, 이 여자 때문이란 걸. 눈을 떴을 때 새벽 4시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칼소리, 발걸음 소리.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커다란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네. 이한나. 이 가게 주인이고요. 신도연입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준비 중이에요. 6시에 문 열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한나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앞치마 하나를 던졌습니다. 설거지 해주세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였습니다. 손이 물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한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삶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6시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한나 씨, 오늘도 국밥 하나. 언니, 여기 설렁탕 둘이요.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한나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왔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손님이 줄었습니다. 국밥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제가 돈이. 이랬잖아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신도연 씨, 여기서 며칠 더 지낼 거면 일 도와주세요. 밥하고 잘 곳은 드릴게요. 제가 폐를 끼치는 게 폐 끼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사람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손님, 아니 도연 씨. 사람은 밑바닥에 떨어져 봐야 바닥이 딱딱하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 발 딛고 일어나면 돼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나의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솥뼈를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사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20년간 사장으로 살았던 사람이 설거지를 하려니 손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한나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적응했습니다. 손님들 얼굴도 익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네요? 저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제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은 꺼놨습니다. 고상도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한나 씨 맞죠? 고상도였습니다.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한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신도연이란 사람 여기 있죠? 저는 주방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냈어요. 고상도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신도현, 나와요. 숨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한나가 고상도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영업 중이에요. 이 사람 숨겨주다 큰일 납니다. 빚진 사람들 많아요. 상관없어요. 뭐라고요? 한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고상도가 비웃었습니다. 이한나 씨 후회할 겁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한나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고상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두고 봅시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나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나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도망만 치면 당신은 영원히 무너진 사람으로 남아요. 일하면서 생각해요. 불가능합니다. 12억이에요. 제가 어떻게 가능해요. 한나의 눈빛이 강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제가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한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20년 제조업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방법을요. 노트가 두꺼워졌습니다. 한 달 동안 밤마다 썼습니다. 제조 공정 개선 아이디어, 원가 절감 방안, 신기술 적용 가능성. 20년 경험이 손끝에서 살아났습니다. 낮엔 국밥집 일을 했고 밤엔 미래를 그렸습니다. 한나는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쓰세요? 다시 시작할 준비요. 좋네요. 한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원하듯 웃어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고상도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고상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 함께였습니다. 신도현, 나와요. 고상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시죠. 어디로요? 12억 갚을 방법을 논의하셔야죠? 제가 웃었습니다. 12억을 어떻게 갚으란 말입니까? 고상도가 손짓했습니다. 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한나 씨, 비키세요.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 있어요. 한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제 직원이에요. 함부로 못 데려갑니다. 직원이라고요? 고상도가 비웃었습니다. 나가세요. 고상도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남자가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한나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당신이 이러면 곤란해져요. 이 사람 감싸다가 당신까지 연루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뭐라고요? 한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일하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당신들이 막을 권리는 없어요. 권리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요. 이렇게 협박하지 말고. 고상도가 이를 갈았습니다. 신도현 씨 법원에서 뵙시다. 세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나 씨, 왜 그러셨습니까? 뭐요? 저 때문에 한나 씨까지 위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앉았습니다. 도연 씨, 저도 빚쟁이였어요. 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기고 떠났어요. 3억이었죠. 저는 한나를 봤습니다. 이 가게도 남편 빚 때문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어요. 누가요? 시장 상인들이요. 돈을 모아줬어요. 이자도 안 받고요. 한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가게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 빚은 다 갚았지만 그 마음은 평생 못 갚죠. 도연 씨도 그래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다시 일어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52세 남자가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쓴 아이디어들을 다시 봤습니다. 제조업 경험 20년, 특허 가능한 기술 아이디어 3개, 무언가 절감 공정 개선안 5개. 이게 제 무기였습니다. 저는 한나에게 물었습니다. 한나 씨, 컴퓨터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왜요? 사업 계획서 쓰려고요. 한나가 웃었습니다. 쓰세요. 제 노트북 드릴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봤습니다. 재창업 지원금, 기술개발 자금, 소상공인 대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시작할 수 있는 길이요. 낮엔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여기 일 오래 하실 거예요? 글쎄요. 넉 달째 되던 날 사업 계획서가 완성됐습니다. 소형 정밀 부품 제조업. 초기 자본 5천만 원. 정부 지원금 3천만 원, 대출 2천만 원으로 시작 가능. 저는 한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한나가 계획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보세요. 하지만 실패하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기 있잖아요, 국밥집. 한나가 웃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죠. 그 말이 제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저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심사를 받았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2달 뒤 연락이 왔습니다. 신도연 씨 축하드립니다. 재창업 지원금 승인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한나가 달려왔습니다. 도연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나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국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한강대교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한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한나 씨.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한나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작업장을 얻었습니다. 구로구 낡은 공단 안 20평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샜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시 시작하는 성이었습니다. 지원금 3천만 원으로 중고 기계 2대를 샀습니다. 대출 2천만 원으로 원자재를 샀습니다. 직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한나의 국밥집을 도왔습니다. 오전 9시에 작업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2시까지 기계를 돌렸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첫 달 매출은 겨우 300만 원이었습니다. 원자재비와 임대료를 내고 나니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나에게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둘째 달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나에게 갔습니다. 한나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얼마 필요해요? 200만 원인데 꼭 갚겠습니다. 돈을 받고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52세 남자가 또 빌부터 산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셋째 달 자동차 부품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구매팀장이 샘플을 받습니다. 품질은 괜찮네요. 근데 납기를 맞출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 대표님, 당신 과거 다 압니다. 중견기업 부도 내고 12억 빚진 거요. 죄송합니다만 거래 어렵겠습니다. 10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넷째 달 통장 잔고가 8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를 석 달째 밀렸습니다.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나가주세요. 계약 해지합니다. 저는 한나에게 또 갔습니다. 이미 500만 원을 못 갚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450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나가 가게 금고를 열었습니다.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연 씨, 지금 포기하면 끝이에요. 한나의 눈빛이 강했습니다. 제가 믿는 건 돈이 아니에요. 도연 씨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을 팔아 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제게 그냥 내어줬습니다. 저는 작업장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다섯째 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샘플 받습니다. 정밀도가 뛰어나던데요? 한 달에 1천만 원어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첫 정식 계약이었습니다. 한 달 뒤 납품했습니다. 불량률 0.5%였습니다. 품질 최고입니다. 다음 달부터 2천만 원어치로 늘리겠습니다. 여섯째 달 직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제 20년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거래처가 5곳으로 늘었습니다. 월 매출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한나에게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에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고마웠어요. 한나 씨 아니었으면. 한나가 웃었습니다. 이자는 필요 없어요. 도연 씨가 포기 안 한 게 이자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특허를 냈습니다. 정밀 가공 기술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 장기 계약하고 싶습니다. 연 20억 규모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4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나를 찾아갔습니다. 한나 씨, 해냈습니다. 저는 한나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나도 울었습니다. 국밥집에서 두 사람이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의 국밥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3년 차 회사는 안정됐습니다. 직원 20명, 연 매출 50억이었습니다. 고상도에게 전화했습니다. 고 팀장님, 빚 갚기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작업장을 봤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직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진짜로요.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직원 80명, 연 매출 100억이었습니다. 빚은 절반을 갚았습니다. 6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신 대표님, 다음 달부터 계약 종료합니다. 가장 큰 거래처였습니다. 연 매출의 50%였습니다. 50억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한순간에요. 재무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협력업체들이 외상대금 당장 달래요. 얼마나 됩니까? 10억입니다. 소문 듣고 불안해진 겁니다. 원자재 업체도 선입금 아니면 납품 안 한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매출은 있는데 돌아가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당장 현금 20억이 필요합니다. 5일 안에요. 5일. 단 5일 안에 20억을 구하지 못하면 공장이 멈춥니다. 첫째 날
주거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한도 꽉 찼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둘째 날 아는 사장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자금이 10곳 모두 거절했습니다. 셋째 날 통장엔 2억 뿐이었습니다. 18억이 부족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저 도연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무슨 일이야? 신미숙, 제 친누나였습니다. 7년 전 제가 사업 실패했을 때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아직 한 푼도 못 갚았습니다. 누나, 미안한데 급하게 돈 좀. 순간 침묵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뭐? 누나의 목소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또 돈이야? 누나, 이번엔 진짜. 야! 신도연! 누나가 소리쳤습니다. 너 7년 전에 뭐라고 했어? 꼭 갚는다고 했잖아. 누나, 우리 남편 퇴직금까지 뺏어줬어. 3억을. 아직도 한 푼도 안 갚았어.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 몇 살이야? 59이잖아. 누나, 제발. 나도 힘들어. 시어머니 병원비에 애들 시집장가에. 나도 빚쟁이야. 그리고 5억이 누구게 이름이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누나, 마지막이야, 제발. 한 번만. 마지막? 7년 전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어. 누나, 다신 전화하지 마. 염치도 없는 놈.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59세 남자가 사무실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내일까지 18억을 구하지 못하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건물주 이강석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70대 초반 할아버지였습니다. 3년간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 없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12년 전 한강대교 이야기, 국밥집 이야기, 지금의 위기까지. 이 사장님이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연기를 내뿜으셨습니다. 얼마가 필요한가? 20억입니다. 20억. 담보는? 없습니다. 공장도 이미. 신 대표? 이 사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3년 동안 자네 지켜봤네. 새벽같이 출근하고 직원들 먼저 챙기고. 자네가 담보야. 사장님, 10억 투자하겠네. 회사 지분 5% 주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10억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8억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구로시장으로 갔습니다. 한나의 국밥집이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80대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큰손 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5억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 알려줘. 이자는 안 받겠네. 할머니, 10년 안에 천천히 갚아. 내 돈 떼먹으면 알지? 그날 오후 5억이 입금됐습니다. 15억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3억이 부족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입금 3억 원. 신미숙.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나가?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억? 송금인 신미숙.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누나. 누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 돈은 아파트 담보 잡았어. 뭐라고요? 집 담보로 대출금 3억 보냈어. 누나. 누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 하나 살리는 데까지 거 뭐가 아까워. 누나. 도연아, 이번엔 진짜 잃어서. 알았지?
네.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꼭 일어서겠습니다. 땅도 다시 사드릴게요. 그래. 잘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밤 9시 9로 거리 한복판이었습니다. 59세 남자가 길바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건물주 사장님 10억, 왕순자 할머니 5억, 누나 5억, 회사 돈 2억, 20억이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날 아침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았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를 믿어준 분들을 위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반드시 성공합시다. 80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7년 전 국밥집 뒷방에서 쓰던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닦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어설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미쳤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보다 먼저 기계 앞에 섰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불량품이 나오면 원인을 밤새 찾았습니다. 0.3%였습니다. 단 한 번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따라왔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야근을 자청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협력업체 대표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대금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석 달 연속 제때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외상을 다시 허락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산의 작은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샘플 10개를 가방에 넣고요. 일주일 테스트 끝에 월 5천만 원 계약을 땄습니다. 한 달 뒤 월 1억으로 늘었습니다.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중견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팀장이 공장을 하루 종일 점검했습니다. 일주일 뒤 연 30억 규모 3년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계약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200억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건물주 이강석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배당금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절반을 도로 내밀었지만 저는 받으시라고 고집했습니다. 다음 날 왕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5억 전액과 감사이자 5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저녁에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15개월 만이었습니다. 누나, 계좌 확인해 보세요. 8억 넣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매출 350억을 달성했습니다. 공장을 증축했습니다. 특허를 5개 더 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4월이었습니다. 대기업 구매본부장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공장을 1시간 넘게 둘러봤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신 대표님, 3년 전 위기 상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서신 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연 100억, 5년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충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61세 남자가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연 매출 800억을 달성했습니다. 직원 400명의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증권사가 기업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2천억.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일본에서 연락 왔습니다. 일본요? 도쿄정밀이라는 회사인데 아시아 최대 정밀 부품 업체랍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쿄 정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일주일 뒤 도쿄 정밀 부사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다나카 켄지라는 6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통역사를 대동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다나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 대표님, 귀사의 기술력을 3년간 지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정밀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나카가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3천억. 회사를 매각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 손이 멈췄습니다. 3천억 원에 인수하고 싶습니다. 현금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 대표님은 3년간 고문으로 남으시면 됩니다. 연봉 10억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3천억. 15년 전 저는 한강대교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3천억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전원 고용 승계합니다.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다나카가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그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나를 찾아갔습니다. 한나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일본 회사 이야기, 3천억 제안 이야기. 한나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연 씨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습니다. 3천억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국밥을 내왔습니다. 도연 씨, 15년 전 생각나세요? 네. 그때 도연 씨는 돈 때문에 살고 싶어 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셨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한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지금 도연 씨는 400명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국밥을 내려놓았습니다. 3천억이 도연 씨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날 밤 저는 공장을 걸었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들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나카를 다시 만났습니다. 신 대표님,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매각하지 않겠습니다. 다나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천억입니다. 현금으로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파는 게 아닙니다. 신 대표님, 이 회사는 400명의 직원과 저를 믿어준 분들이 함께 만든 겁니다. 저는 다나카를 똑바로 봤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나카가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존경합니다, 신 대표님. 그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3천억을 거절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나에게 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한나가 웃었습니다. 이제 도연 씨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하고 싶은 일요? 재단이요. 한나푸드 재단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제 돌려줄 때였습니다. 15년 전 받았던 그 온기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3천억을 거절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 정밀에서 3천억 인수 제안이 왔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 처우도 개선한다고 했고 사장님도 고문으로 남으실 수 있었는데. 이사님, 저는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15년 동안 만든 게 뭡니까? 기술입니다. 땀입니다. 신뢰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걸 돈으로 파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대한민국 기술입니다. 일본에 넘길 수 없습니다. 기술이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계속 갑시다. 더 높이, 더 멀리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3천억 거절했다는 소문이요. 기자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일했습니다. 더 열심히요. 한 달 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도연 대표님, 장관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과천 청사로 갔습니다. 장관실이었습니다. 50대 후반 장관이었습니다. 신 대표님, 소문 들었습니다. 3천억 제안 거절하셨다면서요? 네.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격입니다. 국격이요? 우리 기술을 지키는 게 국격을 지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 대표님, 정부가 도울 게 있습니까? R&D 지원해 주십시오. 더 좋은 기술 개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업가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강한 겁니다. 3개월 뒤 정부 R&D 지원금 50억이 승인됐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연구소를 확장했습니다. 박사급 인력 10명을 영입했습니다. 차세대 정밀 가공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신기술이 완성됐습니다. 불량률 0.05%를 달성하는 공법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허를 냈습니다. 국제 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업계가 또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유럽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 최대 정밀 부품 업체였습니다. 기술 이전 협상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안 합니다. 대신 파트너십을 맺죠. 파트너십이요? 우리가 부품을 공급하고 당신들이 유럽 시장을 열어주십시오. 독일 회사가 고민했습니다. 한 달 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연 200억 규모 5년 계약이었습니다. 회사는 또 한 번 도약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연 매출 1200억을 달성했습니다. 직원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업계 3위였습니다. 증권사가 다시 기업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3,500억. 2년 만에 1,500억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거절하길 잘했다고요. 어느 날 67세 생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사장님, 소원 비르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한강대교 난간, 국밥집 뒷방, 한나의 따뜻한 눈빛, 건물주 이강석 사장님의 믿음, 왕순자 할머니의 무이자 대출, 누나가 빌려준 아파트 담보. 그분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15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도 떠났고,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살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돌려주겠다고요. 그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한나푸드재단, 출연금 200억, 결식 아동과 독거노인 무료급식 사업,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로시장 한나의 국밥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에 섰습니다. 한나를 앞에 세웠습니다. 이분이 한나푸드재단의 진짜 시작입니다. 한나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한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전 이분이 국밥 한 그릇으로 저를 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제 그 온기를 세상에 돌려줄 겁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신 대표님, 일본 회사 3천억 제안 거절하신 게 이 재단과 관련 있습니까? 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천억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1천억 거절한 67세 CEO, 200억 재단 설립,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15년의 기적.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랬습니다. 재단 일을요. 한 달 뒤 첫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구로시장 한나의 국밥집이었습니다.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셨습니다. 결식 아동들도 왔습니다. 한나가 국밥을 끓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도왔습니다. 15년 전처럼요. 한 할머니가 국밥을 드시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따뜻한 밥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옆에서 한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도연 씨. 한나 씨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도연 씨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15년 전 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따뜻했습니다. 돌려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72세가 됐습니다. 회사는 연 매출 3천억을 달성했습니다. 업계 2위였습니다. 직원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물러날 때라고요.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후임은 김성훈 부사장이었습니다. 15년 전 첫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20년 기술을 전부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퇴임식 날 1,000명 직원이 공장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한강대교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살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정경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도연 회장님, 젊은 CEO들 멘토링을 부탁드립니다. 매달 2번 3040대 젊은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로 하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심이요, 신념이요. 한 사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3천억 거절하신 거 후회 안 하십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걸 지켰으니까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구로시장에 갔습니다. 한나푸드재단 1호 급식소였습니다. 새벽 6시에 도착했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72세와 70세 두 노인이 새벽부터 국밥을 끓였습니다. 오전 8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이들도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점심때는 시장 상인들이 왔습니다. 회장님, 정경련 가신다면서요? 신문에 났던데. 멘토링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오후 2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한나와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안 힘드세요? 회사 경영할 때보다 행복합니다. 한나가 웃었습니다. 왕순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87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신도연, 자네 참 잘 컸어. 할머니 덕분입니다. 자네가 포기 안 해서 그래.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주말 충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됐습니다. 누나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누나,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남매지간에 무슨 소리야. 그날 밤 마당에서 별을 봤습니다. 2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한강대교 난간, 국밥집 뒷방, 3천억 거절, 재단 설립, 모든 게 꿈 같았지만 진짜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요. 다음 주 화요일 또 구로시장에 갔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국밥을 끓였습니다. 배식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국밥을 드시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하네. 정말 따뜻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내민 국밥 한 그릇에 울었습니다. 그 온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정경련 회의실에서는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념을 지키십시오. 한나푸드재단은 전국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한나 씨, 20년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빠르네요. 저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20년 전 그 맛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눈물겨운 국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대교를 지났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20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52세 신도연이 죽으려고 섰던 곳이요. 지금은 72세 신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한나에게, 할머니에게, 누나에게, 이강석 사장님에게, 아니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에게, 어쩌면 저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았던 제게, 정말 감사합니다. 72세 노신사는 오늘도 살아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온기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